네, 이번엔 글로벌 인사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유로존 문제를 다시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달러화가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유로화는 강세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탈리아 이야기가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군요. 이탈리아 MIB 증시가 전일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다음 달 2월 24일에서 25일 이탈리아 조기 총선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이탈리아 개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올까, 유로존 리스크를 자극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탈리아 조기 총선에 그동안 몬티 총리 측이 여론조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조용했던 총선에 큰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현재 ECB의 수장인 드라기 총재가 이탈리아 중앙은행장에 있을 때 관리 감독하에 있었던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고 현재 자산 규모로 3위인 은행인 몬테데이 파스치 시에나, 즉 MPS가 몇 년 전에 발생한 7억 2천만 유로의 파생상품 손실을 숨겨왔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좀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어제 시장에 알려지면서 현 정부의 은행 감독에 대한 적정성과 MPS와 정치적 연결성이 조용했던 이번 총선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유동을 치게 만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억누르면서 3.36%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사안이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네,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의 이슈는 당시 드라기 총재가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과 더불어 정부로부터 39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받았기에 국민 세금을 그런 은행에서 살리기 위해 썼다는 점이 공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 MPS와의 정치적 연결성이 있다는 점도 몬티 총리 쪽에 부담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드라기 총재는 당시 MPS에 강력한 조사를 하라고 하며 경영진 교체까지도 유도했다는 발표로 정치권 논란에서 한 발 비켜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릴리 재무장관은 2010년에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막았다면서 이탈리아 은행들의 문제는 없다는 발표를 하면서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현재 몬티 총리 측이 우세한 조기 총선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점이 2월 말에 있을 총선에 대한 부담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몬티와 연합을 해서 연정을 구성하면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개혁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탈리아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잠잠하던 유로존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최근에 유로존은 경제 지표가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리스크가 일정 정도 약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이슈로 몬티 총리 체제의 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탈리아 조기 총선이 좀 부담으로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담은 그동안 20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리스크가 약화되어서 국채금리 등이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국가 부채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라서 만약 몬티 총리의 개혁안이 사라진다면 이탈리아발 리스크가 시장에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여전히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집권 가능성이 약한 상황이라는 점은 그나마 안정을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설령 몬티 총리 측이 패배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탈리아가 지금 개혁을 거부하고 문제가 생기고 20의 구제금융 요청을 하지 않거나 22 등이 전제 조건을 내걸면서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 등 최악의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좀 단기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 오늘은 이탈리아 이야기를 한번 잠시 들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